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마지막 날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이번 주는 배성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 기자. 네,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 모두 외국인 매수세 속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 또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실적 호조 속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주가에도 훈풍이 불었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5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6만 전자 직전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또 상승장으로 접어든 게 아니라는 것 모두가 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장은 이 삼성전자로 인한 착시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승 마감한 종목만큼이나 또 하락한 어떤 대형 종목도 많거든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주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반도체 주가의 어떤 저점 인식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고양이 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역시나 이제 유통주 쪽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내수가 상당히 좀 얼어붙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유통주가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이 굉장히 타격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발표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에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대형주의 유통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국내 소비 동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주목할 점은 소비가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6월부터 지금 전월 대비로 계속해서 역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8월만 잠깐 성장했다가 다시 이제 감소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금리 상승, 소비 심리 위축 이렇게 삼박자가 악재였다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물가가 높아지니까 이 어떤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고 또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 상환액은 오르고 이런 이중고에 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큰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죠. 유통업계 모두가 애도에 동참을 하면서 8년 전 어떤 세월호 참사 때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는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7% 줄었고 또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0.1% 감소했던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조심스럽게 소비 심리가 좋지 않을 거라고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큰 홍보 없이 조용히 지나가기로 했다고 하고 백화점이나 마트도 판촉 행사를 당분간 좀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죠.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들도 대부분 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짧게 갈 이슈는 아닐 것 같다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 그 세월호 그 참사 당시에는 소비 심리 위축이 얼마 정도나 이어졌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산업 동향,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은 2014년 4월만 감소하고 그다음부터는 또 전월 대비로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체감상 또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보면 당시에 약속이 취소되거나 어떤 이런 산업이 나빠질 만한 소비가 나빠질 만한 것들이 또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와중에 식품 관련주들은 오늘 폭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러시아가 최근에는 천연가스 인질극을 벌이다가 이제는 또 다시 식량 인질극으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이 곡물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흑해에 있던 러시아의 구축함을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데요. 곡물이나 사료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기대에 오늘 관련주가 상승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량 인질극의 결말,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외식업 식재료 원가 수준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외식산업 식재료 원가 지수를 살펴보면요. 지금 145.89까지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발표만 하면은 거의 최대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난 1분기부터 7분기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이 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00 이상이면은 이제 좀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수치인데 지수인데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국제 식료품 가격이 아무래도 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외식업이 약간 또 이 수출, 그러니까 수입 어떤 물품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통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출 감소하는데도 2분기, 3분기 GDP 우리가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민간 소비 덕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말에 이것마저도 얼어붙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도 그렇게 지금 외화 유출 방어를 위해서
한국은행은 어쨌거나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얼어붙는 어떤 경기 상당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당장 이달 FOMC 내일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금 75bp 인상이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 상당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뭘 더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0.75%포인트 인상 그리고 12월에 0.5%포인트 인상이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다만 내년 3월에 연준이 이제 최종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수준, 그러니까 최종 상단치가 당초 예상이 한 4.75였는데 이제 5%까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 골드만삭스가 연준의 최종 금리가 5%에 이를 것으로 관측을 한다. 이런 어떤 기사를 내면서 11월에 0.75%포인트 그리고 12월에 0.5%포인트에 이어서 2월과 3월에 각각 0.25씩 0.25%포인트씩 올릴 것이다. 이러한 관측을 내놨습니다. 지금 표를 가져왔는데 숫자가 상당히 복잡한데 어떤 점을 보시면 좋으냐면 올해 1월만 해도 0에 수렴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올해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4%까지 지금 아주 급격하게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하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0.25%포인트입니다. 11월에는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2월입니다. FOMC는 12월에 열리는데 우리는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상대로라면 지금 연말에는 거의 지금 1.25에서 1.5%포인트까지 오를 한미 격차가. 금리 차이가 날 수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뭐 투자금을 지금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지고 투자금을 갑자기 유출할 수도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 앞서서 우리가 지금 물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입 물가 상승 때문에 국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재료로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내일부터 FOMC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 11월 금통위는 며칠에 열리죠? 이번 달 말 24일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은 이 75bp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금리 격차가 얼마 정도나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0.25가 차이가 나니까 한 0.75에서 1% 정도가 3주 정도 차이가 날 네. 것이라고 지금 내다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 기간 동안에 환율이 또 요동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은도 이제 다음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이제 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레고랜드발 사태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 부담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네. 또 금리를 또 그렇게 많이 올릴 수도 없는 한국은행도 맞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그렇다면 어떤 일정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국내에서는 좀 굵직한 실적 발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나 FNF, 한미약품 같은 곳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 또 항공이나 여행주를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조금 소폭 인하되면서 예.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은 최대 31,300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34,400원가량 유류 할증료가 인하가 됩니다. 여객 수요 증가에 도움이 좀 될 만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주가가 한 10% 가까이 급락했던데 맞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분기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지금 유력한 상황입니다. 뭐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리스하거나 이제 이러한 어떤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좀 영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환율이 오르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 갖고 있는 부채 비율이 6,500%까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환율이 오르기 전 상태 올해 초만 해도 2,40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2,400% 정도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단기간에 급속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올해 말에는 자본 잠식 상태로 상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리고 또 남은 일정이 있습니까?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또 일본과 대만과 같은 곳은 국내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됩니다. 이미 뭐 독일이나 영국, 미국 이런 미 구주에서는 우리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하면서 거의 여행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일본과 대만에서도 어떤 이러한 효과를 이런 관광객들이 들어올 거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 저녁에는 대표적인 선행 지수죠.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